늦은 밤이었습니다. 차가 거의 다니지 않는 도로 옆 낡은 골목 끝에서 한 남자가 이상한 상자를 발견했습니다. 처음에는 버려진 쓰레기인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가까이 다가간 순간 남자의 얼굴이 굳어버렸습니다. 상자 안에는 어린 남자아이가 들어 있었습니다. 몸은 차갑게 굳어 있었습니다. 누가, 왜 이 아이를 이런 곳에 버린 걸까요? 그리고 더 충격적인 건 아무도 이 아이가 누구인지 몰랐다는 사실이었습니다. 미국 전체를 충격에 빠뜨린 미제 사건, 상자 속 소년 사건.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1957년 2월이었습니다. 미국 필라델피아 외곽. 눈이 녹다 만 황량한 들판 옆에서 한 남성이 토끼 덫을 확인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멀리서 이상한 상자가 하나 보였습니다. 그 시절에는 누군가 쓰레기를 몰래 버리는 일이 흔했습니다. 남자도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이상했습니다. 상자가 너무 깨끗했습니다. 누군가 일부러 놓고 간 것처럼 보였습니다. 호기심이 생긴 남자는 천천히 상자 쪽으로 걸어갔습니다. 그리고 상자를 열었습니다. 순간 남자는 그대로 얼어붙었습니다. 안에는 어린아이의 시신이 들어있었습니다. 대략 4살에서 6살 정도로 보이는 남자아이였습니다. 몸에는 심한 상처가 있었습니다. 머리카락은 거칠게 잘려 있었고 몸 곳곳에는 멍이 있었습니다. 아이의 몸은 너무 왜소했습니다. 마치 오랫동안 제대로 먹지 못한 것처럼 보였습니다. 신고를 받은 경찰은 곧바로 현장으로 달려왔습니다. 하지만 사건은 시작부터 이상했습니다. 아이의 신원을 알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이름도, 옷도, 부모 정보도 없었습니다. 아이가 입고 있던 옷의 라벨은 모두 잘려 있었습니다. 누군가 일부러 신원을 숨기려 한 것 같았습니다. 경찰은 아이 얼굴 사진을 전국에 공개했습니다. 신문에도 대대적으로 실렸습니다. 이 아이를 아십니까? 하지만 아무 연락도 오지 않았습니다. 그게 경찰을 더 소름 돋게 만들었습니다. 아이 하나가 사라졌는데 찾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습니다. 경찰은 아이의 사망 원인을 조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곧 충격적인 사실들이 드러났습니다. 아이는 죽기 전 심한 학대를 당한 흔적이 있었습니다. 몸 곳곳에는 오래된 상처 자국이 있었습니다. 한두 번 맞은 게 아니었습니다. 계속해서 폭행당했던 흔적이었습니다. 심지어 영양 상태도 심각했습니다. 의사들은 아이가 오랫동안 제대로 돌봄을 받지 못했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점이 하나 더 있었습니다. 아이의 손가락 끝이 쭈글쭈글했습니다. 마치 오랫동안 물속에 있었던 것처럼. 경찰은 누군가 시신을 씻었을 가능성을 의심했습니다. 범인은 왜 굳이 시신을 씻었을까요? 죄책감 때문이었을까요? 아니면 흔적을 지우려던 걸까요? 사건은 점점 더 미궁으로 빠져들었습니다. 당시 미국 사회는 큰 충격에 빠졌습니다. TV와 신문은 매일 이 사건을 보도했습니다. 사람들은 아이를 상자 속 소년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리고 전국에서 수많은 제보가 쏟아졌습니다. 하지만 대부분 가짜였습니다. 경찰은 하루에도 수십 통씩 전화를 받았습니다. 우리 동네 아이 같습니다. 실종된 조카 같습니다. 하지만 확인해보면 모두 아니었습니다. 시간은 계속 흘렀습니다. 몇 달이 지나도 아이의 이름조차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그때 한 여성이 경찰서를 찾아왔습니다. 그녀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저 아이를 본 적이 있습니다. 경찰은 곧바로 그녀를 조사했습니다. 여성의 이름은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은 그녀를 단순히 M이라는 여자라고 불렀습니다. 그녀의 이야기는 충격적이었습니다. 어느 날 그녀의 어머니가 한 남자아이를 집으로 데려왔다는 것입니다. 아이는 매우 마른 상태였고 겁에 질려 있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어머니는 아이를 끔찍하게 학대했다고 말했습니다. 밥도 제대로 주지 않았고 작은 실수에도 폭행했다고 했습니다. 그녀는 어느 날 밤 아이가 식탁에서 구운 콩을 토했다는 이유로 심하게 맞는 걸 봤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아이는 죽었다고 했습니다. 그 후 어머니는 시신을 상자에 넣어 버렸다는 것입니다. 경찰은 충격을 받았습니다. 이제 사건이 풀리는 듯 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증거가 없었습니다. 여성의 증언만으로는 부족했습니다. 심지어 그녀는 정신질환 병력이 있었습니다. 경찰 내부에서도 의견이 갈렸습니다. 거짓말일 수도 있습니다. 관심받고 싶어서 꾸며낸 이야기입니다. 결국 사건은 다시 막혀버렸습니다. 시간은 흐르고 또 흘렀습니다. 10년, 20년, 30년. 하지만 아이의 이름은 끝내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경찰 담당자도 계속 바뀌었습니다. 파일은 창고 깊숙한 곳으로 밀려났습니다. 하지만 미국 사람들은 이 사건을 잊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너무 이상했기 때문입니다. 아이를 찾는 사람이 없었다는 것. 그 사실이 사람들을 가장 두렵게 만들었습니다. 세상에 한 아이가 사라졌는데 아무도 찾지 않는다는 게 가능할까요? 그러던 어느 날 과학기술이 발전하면서 사건은 다시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경찰은 아이의 유해에서 DNA를 다시 추출했습니다. 당시에는 불가능했던 기술이었습니다. 그리고 최신 유전자 분석을 통해 가족 계보를 추적하기 시작했습니다. 수십 년 동안 풀리지 않던 사건에 드디어 희망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전국의 범죄 전문가들도 주목했습니다. 이번엔 밝혀질지도 모릅니다. 사람들의 기대가 커졌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2022년 경찰은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수많은 기자들이 몰려왔습니다. 모두 숨죽인 채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경찰이 입을 열었습니다. 우리는 이 아이의 이름을 확인했습니다. 순간 현장이 술렁였습니다. 66년 만이었습니다. 아이의 이름은 조셉 아우구스투스 자리엘리였습니다. 미국 전역이 충격에 빠졌습니다. 드디어 이름을 찾은 것입니다. 이름 없이 묻혀있던 아이가 66년 만에 세상으로 돌아온 순간이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남은 문제가 있었습니다. 누가 죽였는가? 경찰은 가족관계를 조사했습니다. 하지만 이미 대부분 세상을 떠난 뒤였습니다. 핵심 인물들도 거의 사망했습니다. 결국 범인을 확정하지 못했습니다. 사건은 여전히 미제로 남았습니다. 하지만 경찰은 말했습니다. 우리는 절대 포기하지 않을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이 사건이 단순한 살인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누군가에게 버려진 아이, 누구에게도 사랑받지 못했던 아이, 그리고 이름조차 없이 세상을 떠난 아이. 그래서 사람들은 더 슬퍼했습니다. 사람들은 지금도 조셉의 사진을 보면 마음이 무거워진다고 말합니다. 겁에 질린 눈, 마른 몸, 어린 얼굴. 그 작은 아이는 죽는 순간까지 얼마나 무서웠을까요? 아무도 모릅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분명합니다. 66년 동안 이름 없이 남겨졌던 아이를 세상은 끝내 잊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순간에도 누군가는 진실을 알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날 밤 그 아이에게 무슨 일이 있었는지. 세상에서 가장 무서운 건 괴물이 아닙니다. 아이 하나가 사라졌는데도
아무도 찾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66년이 지나서야 비로소 이름을 되찾은 한 아이. 조셉 아우구스투스 자리엘리. 아직도 진실은 완전히 밝혀지지 않았지만 많은 사람들은 지금도 그 아이를 잊지 못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야기가 여러분 마음속에도 오래 남는 사건이 되었길 바랍니다. 다음에도 더 충격적인 실화와 미스터리 사건으로 찾아오겠습니다. 영상이 좋으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